어느 화창한 봄날 서울의 한 대학교에 다니는 대학생 지수는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에 위치한 낡고 버려진 건물에 가기로 했다. 이곳은 한때 기숙사로 사용되었으나 어느 날 밤 일어난 화재로 인해 폐쇄된 채 남아 있었다. 그 이후로 그 건물은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퍼졌고 특히 밤이 되면 기묘한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지수와 친구들은 사실 이런 이야기를 반신반의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주는 아슬아슬함에 끌렸다. 무엇보다도 이번 모험을 통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결국 친구 5명은 손전등과 카메라를 들고 해가 질 때쯤 그 건물을 방문하기로 했다.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고 갈색과 회색이 섞인 낡은 외벽은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보였다. 1층 출입문은 이미 허물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싸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수와 친구들은 작게 소리를 지르며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내부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더 황폐했다.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알 수 없는 글씨들이 뒤엉켜 있었고 바닥은 깨진 유리와 낡은 쓰레기들로 덮여 있었다. 지수는 손전등을 이리저리 비추며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친구들은 각자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거나 재미삼아 괴담을 크게 읊조렸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2층에서 사람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냐고 물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한동안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너 귀신 이야기 너무 많이 들었나? 보다 다른 친구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모두가 다시 웃기 시작했고 이내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다. 2층은 훨씬 더 음산했다. 여기저기 뒤집힌 가구들과 떨어진 천장재가 있었고 복도 끝에서 희미하게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였다. 가장 앞장서던 지수가 갑자기 멈춰섰다. 저기 뭐 있는 것 같은데. 그녀의 손전등이 가리키는 곳에는 복도 끝 거울이 있었는데 그 안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설마 거울에 비친 우리 모습 아니야? 친구 중 한 명이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만 모두가 거울 속을 주의 깊게 보자 그 안에 있는 형체는 그저 비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을 보고 있는 누군가였다. 순간 그 형체가 거울을 통해 천천히 다가오기 시작했다. 겁에 질린 친구들은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내려와 건물을 빠져나갔다. 밖으로 나왔을 때 다들 숨을 몰아쉬며 희죽거렸지만 서로의 얼굴에서 공포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5 친구들은 도저히 잠들 수 없었고 각자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거울 속의 형체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며칠 후 지수는 그 건물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오래된 신문기사와 기록들을 뒤지다 발견한 것은 그 화재 사고 전 무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소문이었다. 그 사고는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고 이미 몇 명의 학생이 실종된 후 발생한 일이었다고 한다. 사고 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그 학생들이 건물 안에 있다고 믿으며 그들의 영혼이 걸려 있을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돌았다. 이후로 지수와 친구들은 다시는 그 건물 근처에 가지 않았다. 가끔씩 캠퍼스를 지나갈 때마다 그 건물을 멀리서 바라보곤 했지만 그들 중 누구도 또다시 그 어두운 복도를 걷고 싶지는 않았다. 거울 속 형체가 누구였으며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수는 그곳에 서서 자신들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 단순한 착각이 아니었음을, 그리고 이 세상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여전히 많이 있음을 느꼈다. 2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그곳에는 오래된 전설 하나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숲속 깊은 곳에 버려진 채 있는 낡은 양옥집에 얽힌 이야기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밤의 속삭임이라고 불렀다. 이유는 간단했다. 밤만 되면 그곳에서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온다는 것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50여 년 전 그 집에는 한 부유한 가문이 살았다고 한다. 그 가문은 단란했으며 마을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어느 날 집안의 가장의 원인 모를 사고로 죽음을 맞이했다. 그 후 그의 부인과 2 자녀는 점차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부인은 자주 혼잣말을 했고 아이들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결국 가족들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끝내 알지 못했다. 시간이 지나며 그 집에 대한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다. 밤마다 울려 퍼지는 속삭임, 간혹 비치는 창가의 그림자. 마을 사람 중 아무도 그곳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고 그 집은 점점 허물어져 갔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시에서 온 청년들 몇 명이 마을에 놀러왔다. 그들은 힌트를 듣고 대범하게도 밤의 속삭임이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밤이 찾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손전등과 캠코더를 챙겨 그 집을 찾아갔다. 처음 집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닫힌 문과 금이 간 창문을 통해 내부를 들여다봤다. 아무것도 없는 듯 보였으나 기묘한 공기가 흐르고 있었다. 별거 없네 하고 한 친구가 한심하게 웃었지만 다른 친구는 창가 근처에서 희미한 빛을 본 것 같다고 말했다.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불안감이 조금씩 그들을 엄습했다. 결국 그들은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은 말 그대로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이었다. 낡은 가구들과 먼지 쌓인 책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들 속 얼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졌지만 한 친구는 가장의 사진이 유독 선명한 것을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했다. 그들은 집을 돌아다니며 수많은 미스터리한 장소를 발견했지만 별다른 낌새는 찾을 수 없었다. 그러다 지하실로 향하는 문을 발견했다. 누군가 처음으로 그 문을 열었을 때 갑자기 집안의 불빛들이 깜빡이고 알 수 없는 속삭임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무엇인가를 절박하게 외치는 듯했다. 한 줄기 소름이 그들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몇몇은 그만두자고 주장했지만 한 친구는 여기까지 온 이상 그저 돌아갈 수 없다고 하며 나머지 이들을 설득했다. 그들은 결국 지하실로 내려갔고 거기서 오랜 세월이 눌러붙은 피가 흥건한 바닥을 발견했다. 놀라움과 두려움 속에 집안에 또 다른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번엔 속삭임이 아닌 저장된 목소리처럼 여긴 위험해. 돌아가라. 라는 말이었다. 모두 후퇴하려던 순간 가장 선명한 사진을 발견했던 친구는 무언가의 존재를 느꼈고 본능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깨달았다. 손전등이 희미해지더니 갑자기 꺼지고 말았다. 그들의 머리 위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언가가 서서히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때 처음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봤던 그림자가 슬며시 그들 앞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남겨졌던 카메라에 녹화해놓은 속삭임 소리와 함께 집을 탈출하려는 그들의 흔적만이 남겨졌다. 결국 이들은 그날 밤 이후로 마을을 떠나버렸고 누구도 그 집에 다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후 그 집은 마을 전설로 남았고 밤에 속삭임이라는 이름과 함께 더욱 오싹한 이야기로 회자되었다.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알 수 없으나 지금도 그 집 근처에서는 딸이 저물면 신비로운 속삭임이 들린다고 한다. 하지만 그 소리를 직접 들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살아 돌아온 이가 드물기 때문이다. 이리하여 밤의 속삭임은 아직도 밤이 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시금 피어오르는 공포로 전해지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지연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다. 지연의 부모님은 모두 일을 하느라 바빴고 지연은 방과 후 시간이면 언제나 혼자 집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녀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위치하여 주변에 집들이 드문드문 있었다. 그래서 해가 지고 나면 주위는 어둡고 무시무시한 분위기로 변하곤 했다. 어느 날 방학이 시작되고 지연은 집에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런 그녀에게 동네 도서관은 유일한 탈출구였다. 그녀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오고는 침대에 누워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 그러던 중 기묘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만 같았다. 어느 비오는 날 지연은 저녁 늦게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손에 들고 집에 돌아왔다. 그날의 책은 유령의 집이라는 오래된 소설이었다. 그녀는 그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눈을 비비며 잠에 들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족이 집에 들어온 것이라 생각했지만 문을 열어본 집안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날 이후 매일 밤이면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창백한 얼굴에 소녀가 창문 밖에서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지연은 두려움에 떨며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매일 밤 그 소녀는 점점 더 가까운 곳에서 나타났다. 그녀가 읽던 책에 등장하는 소녀와 무척 닮아 있었다. 한밤중에 깨어난 지연은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 그 소녀와 마주했다.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도움을 청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잊혀진 귀신이라고 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사고로 사망했고 그때부터 이곳을 떠돌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어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지연만이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지연은 소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아팠다. 몇 주 후 소녀는 그녀에게 부탁했다. 학교의 오래된 창고에 가서 자신이 그리던 그림과 편지가 담긴 작은 상자를 찾아달라고. 지연은 무서웠지만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학교에 갔다. 오래된 창고는 사용하지 않아 닫혀 있었지만 소녀가 말한 대로 창고 뒤에 숨겨져 있는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창고 안에 들어서자 먼지 쌓인 물건들 사이에 낡은 상자가 눈에 들어왔다. 상자 안에는 소녀가 그린 그림과 그녀의 가족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가 있었다. 지연은 그 편지를 읽고는 눈물을 흘렸다. 소녀는 가족과 친구들이 자신의 존재를 기억해주길 바랐으며 그녀의 그림들이 사랑받길 소원했다고 적혀 있었다. 지연은 그 편지를 학교에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소녀가 나타나지 않던 밤이 지속되었다. 해가 지고 난 후 영원히 감사하다는 듯 소녀의 미소가 지연의 꿈속에 나타났다. 그날 밤 이후로 지연의 집 창문 밖에서 그 소녀의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드디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연은 그 사건 이후 책 속의 6번째 페이지를 펼쳐들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잠에 들었다. 이제 그녀는 그 어떤 유령도 두렵지 않았다. 지연의 특별한 여름방학의 경험은 시골 마을의 전설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했다. 그 작은 창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고 지연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